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우리 댕댕이를 위한 그런 클리닉이죠. 댕댕 클리닉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웨스턴 동물병원의 수의사님 김지윤 수의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지연 수의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김지연 수의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지연 수의사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미안 씨가 김지유라 그랬어요. 김지윤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벌써부터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한 씨. 그렇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부터 이 웨스틴 동물병원에 지금 웨스턴 동물 오늘 왜 이러죠? 웨스턴 동물병원에 지금 많이 방문하신다면서요? 아 너무 웃기다. 네, 손님들이 이제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또 댕댕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방문하셔도 그럼 괜찮을까요? 네. 혹시 언제 선생님이 좀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먼데이 뚜로 세러데이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네, 가끔 이제 웬스데이에는 다른 닥터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토요일까지 계시는군요. 네네. 와 얼마 전에 저도 제 지인 분들이 이제 맘카페에서도 그렇고 네. 그 강아지 주치 노견을 데리고 있는데 주치를 노견이요. 노견. 노견을 데리고 있는데 한 9살, 10살 뭐 이렇게 됐는데 주치 가까운 곳으로 바꾸고 싶다고 멀리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데로 바꾸고 싶고 왜냐면 언제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웨스턴 동물병원을 추천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아마도 얼마 전에 간 것 같기는 한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강아지랑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키우시는 요즘이기 때문에 참 우리 가족과도 같잖아요. 맞아요. 정말 가족의 예. 일부분이에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맞아. 네. 근데 또- 이한 씨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맞아요. 네. 정말 네. 집에 이제 항상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이 허전한 텅 빈 나의 공간. 그 고양이라도 얼른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를 네. 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는 그쵸?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쵸. 네. 나를 네. 반겨주는 누군가가 네. 그리고 있다라는 거. 따뜻함. 이제 맞아요. 안고 자면. 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그 건강하고 더 오래오래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을 키우실 수 있도록 댕댕 클리닉 김지연 수의사님과 함께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요 시간이죠. 7월 4일 이제 큰 헐리데이 중에 하나인 독립기념일이 오잖아요. 이제 불꽃놀이가 이 대표적인 독립기념일의 이제 전통적인 하이라이트죠. 축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한인타운이나 모든 곳에서 굉장히 큰 불꽃놀이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한인타운은 밤 12시 이후에도 막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즐겁고 좀 신나기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그렇게 즐기지만 저희보다 청력이 4배에서 6배 정도 강한 반려동물들은 이 굉장한 큰 이 불꽃놀이가 굉장히 큰 소음으로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굉장히 무섭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을 뛰쳐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밑에서 더더더 떨고 있다던가 스트레스 인해서 위장장애가 온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축제를 즐기고 반려동물들도 안전하게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 오늘 주제가 너무 좋은 게 사실 불꽃놀이를 할 때마다 많은 이 견주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혹은 그 무서워서 이상한 행동까지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주변에서 댕댕 클리닉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에게 벌써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 신기하네요. 네, 오늘 또 딱 이렇게 저희가 7월 4일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잘 네. 됐어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는 벌써부터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빵빵 저도 듣고 있어요. 그냥 계속 따다다다 이게 아니라 시범으로 네. 갑자기. 한 발씩 써보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잘 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음. 가끔 저는 또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정말로 어제도 팍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막 혼자서 누워 있으면서 막 저희 정말 막 어쩔 땐 사람도 놀랄 정도로 놀라죠. 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신경 그 쓰이고. 독립기념일 때 사방에서 터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쟁 나듯이. 맞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더 크게 듣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반려동물들한테 좀 예방하고 그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용건님이 지금
귀마개 착용해야 된다 막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댕댕이가 사람도 귀마개를 착용할 정도로 요즘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 지금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아지들은 사람들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6배 정도 우와. 청력이 더 뛰어나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못 듣지만 벌써 이제 주인이 걸어오면 막 짖잖아요. 네, 창문에서 막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더 빨리 듣는 거죠. 네.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또 7월 4일이면 난리가 날 거거든요. 뭐 우리가 축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사는 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미리 준비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우선은 이제 만약에 이 불꽃놀이를 바깥에서 야외에서 보시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려동물들을 집안에 놔두세요. 나도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들 같이 가면 즐거울 거야.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워하고 혹시 놀라서 줄을 놓치거나 하면 이제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야외에서 보실 계획이시라면 얘네들이 이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얘네들을 이제 놓거나 그다음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요즘 유튜브 같은 뭐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있어요. 음악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거를 좀 이렇게 틀어두시고 또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요 놀이 같은 거에다가 간식 같은 거 숨겨두시고 그 시간에 얘네가 좀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나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어차피 즐기겠거니 하고 내 욕심처럼 아이를 데리고 가지 나갔다가. 마시고 네. 집에 꼭 두시라. 집에 두시는 게 좋겠고, 근데 아니면 다른 계획은 우리 집은 뒷마당에서 친구들 초대해서 그렇죠. 바베큐도 하고 네. 불꽃놀이도 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요, 우선은 게스트 분들한테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아이가 놀랄 수 있고 혹시라도 문을 열고 닫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조심해달라.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바베큐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주고 싶잖아요. 와서 냄새도 그쵸. 맡고. 맞아요. 네. 먹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주시지 말라고 미리 양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실제로 이 바베큐 파티를 한 이후에 동물병원에 위장장애로 많이도 와요. 토하고 설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던 고기를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한 조각 두 조각 맞아요. 주면서 먹으면서. 네, 그래서 게스트분들한테 꼭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보는 걸 좋아하니까 데리고 나가야지. 어차피 야외니까 데리고 나가야지 하고 데리고 나갔다가 너무 놀래서 강아지 실제로 좀 잃어버리거나 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항상 그 목줄에 이제 아이의 이름하고 연락처, 이렇게 식별 태그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셜터에 갖다 주면 셜터에서 스캔을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칩 정보로 인해서 주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들 사진을 찍어놓는 거죠.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이제 맞아요.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매년 이런 독립기념일에 불안해하거나 신경적인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들 실제로 오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진정제가 있어요. 약간 캄다운 할 수 있는 좀 약간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을 며칠 동안 좀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이 마이크로칩은 어릴 때만 넣어야 되는 건가요? 마이크로칩은 한 번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칩이 약간 작은 칩인데 네. 주사기로 인젝션 하게 돼 있어요. 목 뒤에다가.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칩 회사가 여러 종류예요. 네. 그래서 그 여러 종류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마이크로칩 넘버에다가 자기 주소랑 이름을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크로칩 스캔하게 되면 보호자님의 정보가 뜨겠죠. 네. 혹시 아직까지 마이크로칩이 이식이 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성견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그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방접종이랑 틀리고 이제 이식을 혹시라도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칩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크로칩 하는 거. 이거는 네. 그럼 어떻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병원에 오시면 네. 마이크로칩을 이제 인젝션 하실 수 있으세요. 병원으로 직접 네, 방문하셔서 병원에 있습니다. 네. 병원에 가시면요. 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파티나 이 독립기념일에 벌어지는 이제 파티나 불꽃놀이, 또 퍼레이드도 보러 많이 가세요. 이런 맞아요. 퍼레이드 같은데
등등 기타 모임에 특히 이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 갈 때는 애완동물을 웬만하면 집에 두고 가시라라고 지금 네. 권고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불꽃놀이나 낯선 장소 그리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은 반려동물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겁을 먹고 도망칠 위험이 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습니다. 국립기념일 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음. 그럼 저 궁금한 게 혹시 강아지들이 이런데 고양이들은 어떨까요? 혹시?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고양이들은 한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안 보이게. 네. 그래서-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꽃놀이가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하지만 얘들은 원인 모를 그 큰 굉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죠.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큰 소리 때문에 하는 행동들 뭔가 좀 정해진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곳에 웅크려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벌벌 떨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러면서 팬팅 같은 걸 하고 있다던가 계속적으로. 팬팅 같은 거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짖는다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제 방문을 집 문을 열거나 그러면 갑자기 뛰어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오. 그러다가 또 이제 안타까운 경우에는 차에 치이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네. 아니 무서워서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예, 정신이 아이고, 없죠 이제 그거를 그 환경을 피하고 싶어서 나가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사람들은 인디펜던스 데이에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약속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뭐 네. 바베큐를 뭐 이웃집에서 먹는다든지 친구네 그렇죠. 집이랑 모여서 이렇게 뭐 풀장에서 놀고 한다든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데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뭐 차 안에 두는 게 좋을까요? 차 안에 두는 것보다는요. 이제 만약에 가야 되는 그 집에 개가 있으면 같이 놀게끔 같은 방 안에 작은 공간에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다 이제 같이 노는 게 좋고요. 만약 우리 집에서 하겠다. 그 우리 집에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작은 공간에 약간 음악도 틀어주고 놀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걸 놔두고 게스트 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여죠. 이 방문을 열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 낯선 음식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희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요즘 굉장히 잘 나온 것들 잘 많잖아요. 나오죠. 뭐 한 네. 7시간, 8시간 플레이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네. 강아지들을 위한 뭐 마음 다스리는 방법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네, 우와, 요즘 그런 엄청 게 있어요? 많아요. 다 네. 있어. 아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워킹 하는지가 워킹해요. 그래요? 워킹하고 예, 차라리 그런 거를 좀 크게 틀어놓으면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바깥의 소음보다는 여기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훨씬 더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렇구나. 강아지 고양이도 유튜브를 그렇죠. 듣고 보는 시대가 왔군요. 네. 맞습니다. 주인이 나갈 때 틀어놓고 나가죠. 와 네.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음식 같은 것도 이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 맛있는 냄새, 바베큐의 냄새 이런 거를 사실은 강아지도 그 유혹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에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그거 이제 뭐 만약에 뭐 작은 피스 정도 하나는 괜찮지만 자꾸 이제 게스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한 네. 분씩 하나씩 주시다 보면 그게 원 피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위장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바베큐가 이제 뜨겁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근처에 못 가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릴 근처에요. 네, 그다음에 파티가 끝난 이후에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맞아, 음식이라든가 맞아. 아니면은 이제 폭죽의 파편들이 마당에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걸 또 주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티가 끝난 후에도 뒷마당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는지 그걸 보신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풀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수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고기 같은 거, 사람이 먹는 거 달라 그러면 좀 주시는 편이세요? 이거 많은 아마 견주분들이 좀 맞아요, 공감하실 맞아요. 거예요. 이거를 안 줘야 되는 건 알지만. 네, 맞아요. 근데 아이가 눈빛이 네, 너무 이렇게 그쵸. 애처롭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닭
가슴살 정도는 줘요. 닭가슴살. 네, 와인밋. 그러니까 이제 레드밋이라든가 소고기나 뭐 이런 오일리한 거는 안 주는 게 맞고요. 닭가슴살 같은 거나 뭐 캐럿 이런 거 야채들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조금 주는 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뭐 다른 음식을 주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 주 사료에 대한 그 인트레스팅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사료를 안 먹고 네. 그거를 기다려요. 뭐 엄마가 요리하기를.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쿡을 할 수밖에 없으세요. 네, 실제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는 사료를 안 먹고 제가 요리를 해야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씩 주실 때 너무 자주는 주지 마시고 사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 행동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사료를 줄 때 강아지들은 꼭 저의 손 이렇게 찢어서 주거나 네. 혹은 손의 위에다 이렇게 주어야지만 먹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습관이 잘못 들었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건 스포일드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귀엽다 보니까 이렇게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이나. 네네. 좋습니다. 이가 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우리가 잘못 키웠네요. 아니 이한 씨는 강아지 키우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마음이 약해서 달라는 거 다 줄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자주 오시게 될 겁니다. 다 준 다음에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걸 자꾸 주다 보니까 병에 또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게 안 좋죠. 그래서 좀 그리고 아무래도 강하게. 사료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만 우리가 주는 음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료 위주로 먹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웬만하면 사료 위주로 주시는 그렇죠. 걸 네. 추천을 하시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베큐 그릴 사용하시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보통은 밑에 내려놔요. 그럼 어디 올려두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요. 그 뜨거운 숯 같은 거, 숯이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릴 네. 뜨거울 때 애완동물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진짜 밟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와.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네. 바베큐 그릴 근처에 애완동물이 절대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립기념일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독립기념일로 인한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많이들 내원하시게 많이 됩니다.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도 이제 조심하시고 예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신 사례들이 음. 실제 왔었던 사례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를 네. 들어 바베큐 그릴 이렇게 데워가지고 되어서 와요. 되어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탈출해서 이제 힙바이카 돼서 오기도 하고 아이고. 네,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가가지가 그 폭죽 소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 밖에 나갔다가 차에 네. 친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 이제 많은 걸 먹어가지고 이제 설사 탈수 증세 오가 와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주인들이 준 고기 바베큐 이제 그런 인디펜던스 데이는 거의 모든 분들이 바베큐 즐기면서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기분이 좋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들은 니네도 놀아라 그쵸,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와서 꼬리 흔들고 하면 기분 좋으니까 그쵸. 말이죠. 네.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바로 오시게 됩니다. 혹시 강아지들이 좀 그래도 좀 줘도 되는 과일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조금씩 사과나 뭐 사과. 참외 이런 조금씩 과일들은 괜찮아요. 네. 캐럿 뭐 이런 거, 양배추 이런 거. 근데 네. 이제 주지 말으셔야 될 게 포도. 건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저도 거. 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포도는 그 신장 콩팥에 이제 독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포도, 뭐 양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양파도요. 네. 양파도. 와. 사과, 참외, 뭐 캐럿, 양배추 같은 경우는 네. 많이는 괜찮으시다. 말고 한 뭐 네, 조그만 조금. 피스. 네. 맛이 없어서 또 안 먹을 것 같으네요. 계속 먹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왜 바베큐 하실 때 여러 가지 준비하시잖아요. 왜 그 패티도 준비하시고 진짜 이런 LA 갈비 같은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꼬치 있잖아요. 네. 케밥 꼬치 같은 거. 그 꼬치 뾰족한 거. 맞아요. 네. 그것도 위험하죠. 그것도 위험해요. 그걸 이제 만약에
찢어질 수 있거나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고기가 끼어져 있어요. 그럼 큰 아이들은 얼른 삼킨단 말이에요. 아우, 꼬치채로. 그렇게 되면 그럼 이빨이 껴거나 잇몸이 다쳐서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는 행사가 끝난 이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족발 다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족발 아마 많은 견주분들은 그 족발 다리를 한 3일 정도 정말 열심히 뜯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러면 네. 그 행복감이 그 전해지니까 우리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그거를 또 전달해 준다.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줬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족발하고 족발의 그 뼈는 잘게 부셔져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데 네. 이렇게 치킨 그 닭의 네네. 뼈는 되게 샤프하게 삐죽삐죽하게 부셔져요. 어. 그래서 다른 뭐 그 뼈들은 다 위에서 녹아서 없어지지만 근데 실제로 이건 실제 사례인데 어떤 분이 집에 왔더니 아이가 머리에 치킨 그 박스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치킨을 먹으려고 이제 치킨을 먹고 치킨 박스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가 토해서 엑스를 찍어보니 뼈들이 다 뾰족뾰족하게 꼬챙이처럼 잘라져서 위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를 뚫고 나올 수 있고 아이고, 장을 어떡해요. 뚫고 나오고 특히 닭의 뼈는 그래서 항상 우리 치킨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킨을 먹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하시고 끝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닭뼈는 주면 안 네, 된다라고 닭뼈는 하셨던 굉장히 게 위험합니다. 네. 위를 뚫고 나올 정도로. 네, 뾰족뾰족하게 잘라져요. 네. 와, 정말 지금 조심하셔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 밖에도요, 행사 뒤에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밖에서 애완동물들이 그날 신나게 좀 놀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전에 마당에 불꽃놀이 잔해가 있는지, 잔해가 떨어진 파편들 떨어지는 거 혹시라도 먹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요. 불꽃놀이 잔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직접 만약에 우리 집은 불꽃놀이 안 했다 하더라도 파편이 마당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튈 수가 있는 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있는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약간 성격이 강아지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또 네, 호기심 많고 좀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또 냄새도 맡고 파편이 좀 냄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꽃놀이 냄새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먹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심하세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호기심 많은 아이가 이거를 불꽃놀이 이렇게 갖고 놀다가 갑자기 뻥 터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없고. 네. 너무 상상의 나래네. 상상의 나래. 잔혹 동화. 어제부터 뭐죠? 토끼를 찬다고 배를 가르친다 한다. 잔혹 동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견종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크고 아주 그냥 용랑해서 뭐 불꽃놀이 같은 거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견종에 따라서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다 느끼는 소리의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립기념일 그냥 어른들이 너무 즐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른들이 너무 즐기는 기대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도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너무 무섭고 놀란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불꽃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달아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트라우마로 막 그런 비슷한 소리만 나면은 막 덜덜 떨고 그런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게 또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충분히 보호해 주시고 예방 조치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또 이제 휴가를 한국으로도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가시는 이제 서류 이제 저희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2012년 12월 달 이후로 그 동물 검역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이제 절차가 처음에 이제 광견병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광견병 주사를 맞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피 검사를 해가지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가 나오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려요. 오래 그 걸리네요. 기간만. 예. 오. 그래서 그거를 합격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국 가시기 열흘 전에 오셔서 그 반려동물 데리고 오셔서 근데 건강 증명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예전에는 USDA 오피스 직접 가셔서 인증 서류를 받으셔야 됐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USDA에서 직접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UPS나 FedEx 이런 걸로 오버나잇 엑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리터닝 레이블도 같이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USDA 오피스에서 서류를 검사한 후에 인증 서류를 보내요. 그래서 그 서류 인증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광견병 증명 주사를 서류 갖고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 검역소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검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견병 주사만 맞고 항체가 검사를 못했다. 그런데 한국에 데리고 가시면요. 검역소에서 이 아이가 계류가 돼요.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체가 검사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돈도 돈이지만 반려동물과 떨어져 있고 그 계류장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타임 프레임을 잘 짜셔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네.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긴 시간 동안 한국을 다녀오시거나 뭐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동물병원에서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셔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견병 주사. 그다음에 광견병 주사 맞으실 때 저희가 이제 iOS 스탠다드 세계 표준형 마이크로칩 15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삽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 아이의 이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광견병 마이크로칩 맞으시고 한 달 기다리셨다가 병원에 오셔서 항체 검사하시고 항체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US 병원에 오셔서 건강 증명서 만들어서 USDA 오피스로 보내셔서 인증 서류를 받으시고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저희 친한 이제 친구 가족이 곧 한국을 가는데 굉장히 좀 장기간 가요. 6개월 동안 한국을 가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당연히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깜빡하고 이 강아지 서류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 달이 필요한데 가는 시간은 한 달이 그러니까 되지 않은 거예요. 남은 시간이. 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만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만약에 미리 하지 않으면은 따로 수화물 칸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네. 격리를 또 계류가 되죠. 예. 그래서 한 3일 정도 격리를 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반려동물과 떨어져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나가시 전에 꼭 한국 인천공항 동물 검역소에 꼭 문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요? 그거는 글쎄 한국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혹시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절차를 혹시 아니요, 거쳐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미국은 괜찮아요. 네. 한국으로 가실 때만. 네, 한국에 가실 때만 이런 복잡하게 좀 법이 바뀌었어요. 2012년 이후로. 네. 한국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날짜를 못 맞추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상태가 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인 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아세요. 그리고 네. 이런 서류를 다 만들 수 있고요. 근데 한인타운 말고 좀 외곽 쪽에 사시는 미국 병원만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잘 만들고 항체가 검사를 순서를 잘 아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한국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우리 수의사님에게 연락을 좀 먼저 드려보시면서 미리미리 계획을 3개월 전부터 잡으시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십니다. 웨스턴 동물병원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김지연 수의사님을 찾으셔서 어떻게 하시면 될지 또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중요한 정말 서류니까요. 한국 가시는 분들 웬만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랑 같이 또 걸음하고 싶으시잖아요. 한국 갈 때
꼭 필요한 서류들 넉넉하게 준비하시려면 한 달 정도는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달에서 4달 사이. 네. 그렇게 빨리 네, 준비해요?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간 서류가 왜 그러면 광견병 주사를 받고 항체가 검사까지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진짜 빨리 미리 좀 서두르셔야겠네요. 네. 혹시 고양이도 이런가요? 같아요. 고양이도 한 네. 3개월 정도. 그렇구나. 이한 씨 만약 고양이 키우면 한국 데려갈 때 3개월 미리 좀. 전부터 미리미리. 네, 아니 서류- 그러니까 뭐 사람도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그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신 거는 광견병 주사를 우리 아이는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항체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에 맞았으면 사실 다시 맞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도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았지만 그쵸. 간염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면역 있죠. 수치가. 네. 그래서 같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긴 시절에 맞았으면 이제 다시 맞고 항체가를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수술을 했던 강아지가 뭐 급하게 한국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술 물론 다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나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술에 따라 틀리죠. 이제 어떤 수술을 했냐 틀리겠지만 알아서. 한 그래도 2달 정도는 있다 가는 게 훨씬.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2달 정도. 네.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곰새마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독립기념일 파이어웍스 웬만하면 안 보신대요. 왜냐하면은 우리 고양이들이 놀래니까. 그렇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아예 안 보신다라고 진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문을 다 닫고 있죠. 소리도 안 소음을 들리게. 좀 줄이기 아이들이 위해서. 놀랄까봐. 네, 저는 같이 있는 닫고. 편이에요. 네, 다 닫고 있어요. 네. 진짜 그때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맞아요. 닫아도 많이 들리죠. 닫아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 얘한테 안심을 해요. 엄마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이고. 심적으로 좀 편안함을 그쵸. 느끼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새로운 공간에 갔어. 새로운 공간에다가 완전 탁 트여진 데다가 소리까지 막 전쟁 난 것처럼 막 총소리처럼 나고 이러면 네. 이제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죠. 네.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네. 아이들이. 한 번씩 카페 같은데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뭐 특히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데를 자주 다닌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다니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카페는 그래도 이제 약간 그런 막 조용하고 네, 좀 조용하고 그렇죠. 음악도 조용하고 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죽이 터지는 야외는 좀 다르죠. 네. 카페 제 생각에도 카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제 그런 야외 공원에서 이제 그런 행사들 이거는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네. 초래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약간 그 리시 같은 걸 루스하게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다가 도망가면 아이고. 정말 그거는 이제 아우. 축제도 못 즐기고 이건 완전히 이제 디자스터가 되는 거죠. 정말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강아지가 소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독학을 좀 데리고 갔더니 여전히 좀 부끄러워하고 자꾸 네. 강아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네. 이런 강아지들에게 좀 소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주 데리고 가는 거 추천을 자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친구의 강아지를 한 명씩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여러 마리가 한 번에 익스포즈 되면 네. 너무 무섭죠. 아. 그러니까는 한 마리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가 소셜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친구 강아지나 지인의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초대하셔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접촉을 하는 거 아니면 노는 거를 보시고 이렇게 오.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내향적인 사람이 우리 전체적으로 궁중으로 가면 좀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1대1로. 그렇죠.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쵸.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댕댕이들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건강 정보와 상식을 알려주신 분 우리 미니언 수의사님 김지연 수의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스턴 동물병원입니다. 그렇죠. 네. 동물병원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